어느 날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어르신이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연세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고 눈가는 잔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또렷하고 따뜻했습니다. 반가워서 인사를 드리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어도 참 멀쩡해 보이시네요. 도대체 뭐 드시고 뭘 하시길래 이렇게 정정하세요? 그 순간 제가 껄껄 웃으며 드린 대답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저요? 저는 매일 저녁에 꼭 한 가지를 지킵니다. 그게 제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자리에서 몸을 쑥 내밀며 묻더군요. 그게 뭡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 섞인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무슨 좋은 약이라도 있으신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막걸리 한 잔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술이 몸에 좋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5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나니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자주 안 오시고 기운이 넘치며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저녁마다 제대로 된 생막걸리 한 잔을 꾸준히 드셨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시는 분, 화장실 가는 게 두려운 분, 아무리 약을 챙겨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약은 약대로 먹고 병원은 병원대로 다니고 식사도 거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 걸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예전처럼 힘이 안 난다. 하는 말씀을 참 자주 듣습니다. 어떤 날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떤 날은 밤새 10번도 넘게 잠에서 깨기도 하시죠. 무엇보다 슬픈 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관리하고 지키고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몸은 여든이 넘어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생막걸리라는 주제를 꺼내려 합니다. 그냥 마시는 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엔 우리의 전통, 발효의 지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건강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막걸리나 마신다고 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요령이 있고 타이밍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턱대고 마셨다간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과 전문의로서의 경험과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막걸리를 고르면 좋은지, 찌꺼기는 왜 꼭 함께 마셔야 하는지, 꿀이나 유자청을 넣는 황금 조합은 왜 효과가 2배가 되는지,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모두 제 환자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곁들여가며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저 좋다더라 하는 소문이 아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변화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면증으로 밤새 뒤척이던 어르신이 이제는 밤 9시면 쿨쿨 잠드는 이야기,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이 요즘은 아침마다 상쾌하다고 인사하시는 이야기, 면역력이 약해서 겨울만 되면 감기 달고 살던 분이 생막걸리 덕분에 손자들과 실컷 놀게 된 이야기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정말일까?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오디오북은 바로 그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직도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단단하게, 튼튼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한 준비. 그 첫걸음을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내 몸 하나 챙기는 게 이렇게 쉬웠나 싶을 만큼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단돈 몇천 원이면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한 변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막걸리가 왜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술 아니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막걸리도 술입니다. 하지만 모든 막걸리가 같은 막걸리는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는 진료하면서 수백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막걸리를 드시고 건강이 좋아졌다 하시고 어떤 분은 도리어 속이 더부룩해지고 잠도 더 안 오신다고 하세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막걸리를 어떻게 드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막걸리에는 우리가 흔히 유익균이라고 부르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이 살아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시중에 흔히 파는 막걸리들 중에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열을 가해 살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산균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살아있는 유산균이 없는 막걸리는 그저 알코올 음료일 뿐입니다. 반면에 생막걸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살균하지 않고 냉장 상태에서만 유통되는 생막걸리는 안에 유산균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병 아래쪽에 보면 흰색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죠? 그게 바로 유산균과 효모가 뭉쳐있는 귀중한 건강 덩어리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찌꺼기 아니고 보물이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마실 때 위에 맑은 부분만 따라 드시곤 하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찌꺼기가 지저분해 보여서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찌꺼기 없이 마시면 유산균은 하나도 못 드시는 겁니다. 즉 그냥 술만 드시는 셈이죠.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80세이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돼서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몸도 자주 붓고 피부도 칙칙해져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리셨죠. 이분께 제가 생막걸리를 권하면서 꼭 병을 흔들어 찌꺼기까지 같이 드셔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엔 찌꺼기의 질감이 싫다고 하셨지만 3일 정도 지나니까 금세 익숙해지셨고 한 달쯤 지나서 오셨을 땐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마다 화장실 다녀오면 속이 시원해서 하루가 다 가볍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막걸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해낸 것이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꾸준한 습관 하나가 오랫동안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걸리 건강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알코올 흡수가 빨라져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늦은 밤에 마시면 잠자리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났을 때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하루 한 컵 정도, 즉 종이컵 한 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소주잔으로는 두세 잔쯤 됩니다. 이 정도가 우리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량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건 절대로 매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매일 드시다 보면 몸이 익숙해져 내성이 생기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막걸리를 마신다고 건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꾸준하게 내 몸 상태에 맞춰 적당히 드셔야만 몸이 그 변화를 기억하고 적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막걸리는 혼자 마시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들하고 저녁마다 작은 잔 하나씩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걸리 때문인지 아들 때문인지 잠도 잘 오고 마음도 더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우리 몸도 마음도 대화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진짜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막걸리를 그냥 마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지만 여기에 뭔가를 더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막걸리 황금 조합입니다. 꿀, 유자청, 배, 사과 등 일상 속 식재료들과 막걸리를 조합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조합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조합이 장 건강에 좋고 어떤 조합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지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막걸리를 새롭게 보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한 걸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막걸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지만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흔히 먹는 재료들을 살짝만 더해주면 그 효과가 2배, 아니 어떤 경우엔 3배까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꿀입니다. 꿀막걸리, 이름만 들어도 달콤하죠. 제가 진료하는 분들 중에 화장실 가는 게 가장 큰 고민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서 늘 불편하다고 하시고 하루 이틀만 안 나와도 식사도 하기 싫다고 하세요. 그럴 때 저는 생막걸리에 꿀 한 숟갈을 타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고요? 꿀에는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장 안에서 유산균을 활짝 피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83 어르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꿀 넣어서 막걸리 마신 뒤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화장실 다녀오면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은 유자청입니다. 유자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유자청을 막걸리에 한 숟갈 넣으면 맛이 아주 산뜻해지면서 동시에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로가 쌓이신 분들, 날씨만 바뀌면 감기 기운이 오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늘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려 한 달씩 고생을 하셨습니다. 손주들한테 혹시라도 감기 옮을까봐 가까이도 못 가고 한 해는 명절에도 못 내려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자청 막걸리를 3달 정도 꾸준히 드신 뒤부터는 그 다음 해 겨울을 무사히 넘기셨습니다. 감기약 한 번 안 드셨다며 선생님, 손주들이 이제 절 피하지 않아요. 하고 활짝 웃으시더군요. 다음은 배입니다. 배는 소화에도 좋고 무엇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혹은 혈당 수치가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생막걸리에 배즙을 조금 섞거나 생배를 강판에 갈아서 넣으면 부드럽게 달달하면서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15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시던 한 여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셨고 아침에도 늘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죠. 그런데 생막걸리에 배즙을 넣어 저녁마다 드신 지 3달쯤 지나자 혈당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약을 점점 줄이게 됐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밤에 푹 주무신다고 하시니 그야말로 기적 같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몸을 맑게 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막걸리에 사과를 갈아서 섞으면 단맛도 부드럽고 텁텁한 맛도 줄어들어 입에도 잘 맞아요. 한 번은 70대 중반 여성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피부가 칙칙하고 몸이 자주 붓고 기운이 없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분께 저는 생막걸리에 사과를 갈아 넣어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1달, 2달, 6달쯤 지났을까요? 그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피부도 맑아졌단 소리를 듣고 체중도 조금 줄었어요.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막걸리 한 잔이 제 기분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막걸리 하나에 꿀, 유자, 배, 사과를 더했을 뿐인데 우리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조합은 내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변비가 있다면 꿀을, 감기에 자주 걸리신다면 유자를, 혈당이 걱정되면 배를, 맑은 피부와 기분, 회복이 필요하다면 사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이 조합들도 무턱대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금씩, 천천히 내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드셔야 해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고요. 잠시 후에는 이 황금 조합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마시는 순서,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잘못된 타이밍이나 과한 양으로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이어지는 이야기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막걸리를 어떻게 마셔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막걸리를 마셔도 어떤 분은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까지 맑아지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되고 몸이 붓는 느낌을 받으시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타이밍과 양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혹은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공복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배가 비어 있을 때 막걸리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알코올이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몸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더욱 피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서너 숟갈 밥을 소화시킨 뒤, 그러니까 식사 후 30분쯤 지났을 때가 가장 알맞습니다. 이때 막걸리를 한 잔, 종이컵으로 하나 정도만 마시면 장도 따뜻해지고 유산균 흡수도 좋아져요. 이걸 꾸준히 지키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예전엔 저녁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서 불편했는데 요즘은 배가 편안해서 하루 마무리가 참 좋아요. 둘째로, 양입니다.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한 컵, 딱 종이컵 하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되고 자칫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몸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막걸리를 쉬는 날로 정해두세요. 그래야 우리 몸도 휴식을 취하고 유산균도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너무 늦은 밤엔 피하셔야 합니다. 대개 저녁 9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 이후에 마시면 숙면을 방해하거나 다음 날 아침에 입이 텁텁하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막걸리를 너무 늦게 드시지 마시고 저녁 8시 이전에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여기까지는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본 수칙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조심해야 할 경우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해도 모든 분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뒤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막걸리에 포함된 당분과 알코올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매일 혈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인슐린을 맞고 계시던 어르신께 처음에는 소량부터 그리고 며칠 간격을 두고 시작하도록 권해드렸어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혈압을 낮추는 약 중에서도 억제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경우 막걸리와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어지럽거나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느낌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시고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막걸리도 알코올이기 때문에 수면제와 함께 복용하면 호흡이 느려지거나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어요. 절대 같이 드셔선 안 됩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막걸리 섭취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소량이라도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간염이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생막걸리도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막걸리를 다른 술과 섞어 마시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마시는 거니까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번갈아 마시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술끼리 섞이면 알코올 농도가 예측할 수 없이 높아지고 막걸리에 들어있는 유익균도 효과를 잃게 됩니다. 몸에 좋으려고 마시는 생막걸리를 괜히 술로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끔은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그럼 막걸리를 매일매일 마시면 중독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은 쉬어주는 날을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상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막걸리를 안 마신 날, 초조하거나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중단하고 상태를 지켜보셔야 해요. 우리 몸의 신호는 늘 솔직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히 겁이 나서 시작도 못 하시겠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몸에 맞게 접근하면 막걸리는 분명히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일상에서 어떻게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말씀은 좋은데 내가 과연 이걸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지가 불타올라도 어느 날은 귀찮고 어느 날은 깜빡 잊고 그러다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기 쉽죠. 그래서 오늘은 막걸리 건강법을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쉽게 지치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기록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줄글로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도 좋습니다. 오늘 막걸리를 마셨는지, 마셨다면 어떤 재료를 넣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잠은 어땠는지, 아침에 속은 편했는지만 짧게 메모해 보세요. 오늘은 꿀막걸리 한 컵. 밤에 3번 깼지만 속은 편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기록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도 내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무엇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습관이 내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지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혼자서 무언가를 할 때입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마시면 그저 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건강뿐 아니라 마음도 더 따뜻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저녁마다 아들하고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순간이 쌓이면 막걸리는 단순한 건강법을 넘어 가족과의 소통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권해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가족과 함께 드셔보시라고요. 아내와 한 잔, 아들과 한 잔, 손주가 궁금해하면 향만 맡게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이게 말이야, 그냥 술이 아니라 우리 전통 발효식품이야.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따뜻함, 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막걸리를 일상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 저녁 먹고 설거지 끝낸 뒤 막걸리 한 잔. 이렇게 요일과 시간을 정해두면 까먹지 않고 실천할 수 있고 생활 속 리듬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막걸리 마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겁니다. 나를 위한 나만의 조용한 건강 시간. 그 시간 동안에는 휴대전화도 잠시 내려두시고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그러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해하지 마세요입니다. 막걸리 한 잔 마셨다고 바로 혈당이 떨어지거나 하루 만에 불면증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바뀌고 서서히 회복하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석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어느 순간 몸이 뭐가 달라졌네?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막걸리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막걸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부터 실천법, 주의사항, 그리고 일상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까지 모두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모금씩 천천히 내 몸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매일 마셔도 괜찮을까요?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나요? 먹고 약을 안 먹어도 될까요? 이런 궁금증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마지막 한 걸음,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든 강연장에서든 막걸리 이야기를 하면 늘 비슷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생막걸리를 매일 마셔도 괜찮을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적정량을 꾸준히 드신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매일매일 반복해서 마시면 우리 몸이 익숙해져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간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은 반드시 쉬는 날을 정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몸도 쉬어야 유익균도 잘 작용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 직접 집에서 만들어도 되나요? 입니다.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전통 방식대로 쌀과 누룩, 물만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관리와 알코올 도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에서 유통기한이 짧고 냉장 보관이 된 제품. 이것만 잘 고르셔도 반은 성공입니다. 세 번째 질문도 많이 듣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으니 약을 끊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건 반드시 주치의의 진단과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막걸리를 드시면서 상태가 좋아져 약을 줄인 분들이 계시지만 모두 의사와의 상담을 거쳐 아주 신중하게 조절한 경우입니다.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다른 술이랑 같이 마시면 안 되나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생막걸리의 효과는 그 안에 살아있는 유산균과 발효균 덕분인데 다른 술과 섞이게 되면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고 유익균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생막걸리가 그 순간부터 그냥 술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걱정도 하세요. 막걸리를 마시다 보면 중독되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일정한 리듬으로 드셔야 한다고요.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매일 마셔야 직성이 풀린다면 그건 건강관리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추고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 생막걸리 한 잔을 마실 때 왜 흔들어서 찌꺼기까지 함께 마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유산균이야말로 생막걸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 유산균이 장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고 수면을 도와주며 때로는 혈당이나 혈압까지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막걸리나 마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짧고 냉장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진짜 생막걸리를 골라야 합니다. 찌꺼기가 적당히 있고 뚜껑을 열었을 때 은은한 발효향이 나는 것이 좋은 생막걸리입니다. 또한 꿀, 유자청, 배, 사과처럼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조금만 더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무리 없이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기록하고, 나누고, 루틴을 만들고, 천천히.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은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하지 않아야 오래가고 오래가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생막걸리 한 잔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났다면 생막걸리 한 잔 어떠신가요? 하루의 끝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게 준비하는 아주 소박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도 분명 느끼게 되실 겁니다. 몸이 좋아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